당신은 평생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자위가 더럽고 50세가 되면 벗어나야 할 습관이라고 말해왔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60세 이후 자위는 단순히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삶과 쇠퇴를 가르는 차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남성 건강을 가르치는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교수인 강민재 박사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저는 당신과 같은 남성들을 치료하며 방치, 수치심, 잘못된 정보가 가져오는 조용한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훌륭한 남성들이 질병이 아니라 몰랐던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실은 대부분의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를 잘못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아예 멈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어떤 의도로 만지는지가 호르몬, 심장, 심지어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네, 잘못된 단순한 행위 하나가 발기부전, 우울증, 심지어 전립선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하면 테스토스테론을 높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혈관계를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쾌락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능 보존, 연결 회복, 그리고 신경계에서 시작되는 노화와의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수십 년 전에 배웠어야 할 자위에 관한 7가지 비밀을 공유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일상 중 한 부분이 더 나은 건강, 기분, 활력을 가져올 열쇠라면 그게 뭔지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들을 내용은 앞으로 10년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하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삶의 단계에 맞춘 정직하고 과학적인 건강 정보를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이 메시지가 공감된다면 댓글에 1을, 그렇지 않다면 0을 입력해 주세요. 당신의 피드백은 저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대부분의 남성이 문제를 겪고 나서야 듣게 되는 첫 번째 진실부터요. 당신이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해온 자위 방식은 익숙하고 무해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한때 일상이었던 것이 조용히 당신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간과되는 실수를 시작으로 수습하겠습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자위에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바로 무의식적인 자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신경학적 조건화입니다. 어깨에 힘을 주고 강렬한 이미지를 스크롤하며 같은 손, 같은 동작, 같은 결과로 급하게 자위를 끝낼 때마다 당신은 뇌에 그 특정 루틴과 성적 흥분을 연관짓도록 가르칩니다. 불행히도 뇌는 빠르게 학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감각이 둔해지고 발기질이 떨어지며 예전처럼 느끼기 위해 더 강한 자극, 더 많은 압력,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해집니다. 실제 파트너에게 반응하기가 어려워지고 친밀함이 너무 느리거나 너무 현실적으로 느껴져 회피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요. 좌절, 수치심, 심지어 우울증으로 빠져드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몸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훈련된 것입니다. 이런 조건화는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 PIE나 지연사정, 심지어 완전한 오르가슴 불능, 아노라스미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드물지 않습니다. 수백만 명의 남성에게 조용히 영향을 미치고 있죠. 가장 잔인한 점은 대부분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이런 문제를 초래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조건화하고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잃는 건 섹스뿐이 아닙니다. 자신감, 연결, 그리고 스스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과의 관계가 차가워지고 접촉을 피하며 가까움을 회피합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런 고립은 더 어두운 곳으로 가는 문이 됩니다. 정서적 거리, 우울증, 심지어 인지 저하의 초기 신호까지요. 저는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침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 방에 들어설 때의 태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깨우려는 겁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의 몸은 다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경계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인식, 인내, 그리고 더 느리고 의식적이며 연결된 자위 방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감각뿐 아니라 감정까지 연결된 방식이죠. 자위가 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건 자동차 기어를 넣고 방향을 조절하지 않은 채 엑셀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충돌하고 손상을 알아챘을 때는 복구에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자위가 피해를 주는 반면 눈에 뻔히 보이지만 똑같이 위험한 게 숨어 있습니다. 더 조용하고 더 흔하며 심지어 사회에서 칭찬받는 것조차 있습니다. 다음 비밀에서 60세 이후 자위를 전혀 하지 않는 것이 당신의 건강을 서서히 내부에서 망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 내용이 공감된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제 계속 가봅시다. 다음으로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밀. 자위는 전립선 우열과 염증을 줄입니다. 몇 년 전 기억에 남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영수, 68세, 자존심이 강하고 내성적인 분이셨죠. 그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걸 좋아하지 않았지만 밤에 5번, 때로는 6번이나 화장실을 가야 한다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하복부의 압박감, 충만감, 심지어 둔한 통증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든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정한 게 언제인가요? 그는 제가 터무니없는 질문을 했다는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몇 년 됐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 섹스를 하지 않았고, 솔직히 제 나이엔 그걸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60세, 70세가 되면 모든 시스템을 꺼야 한다는 신화죠. 하지만 저는 최영수 씨에게,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 말합니다. 사정을 멈춘다고 전립선이 작동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전립선은 계속 액체를 만들고 그 액체가 배출되지 않으면 몸 안에 정체된 저수지처럼 쌓입니다. 그 축적이 전립선 우열, 염증, 불편함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진짜 건강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무한히 저장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저장되면 부풀어 오르고 염증이 생기며 자극받습니다. 그러면 소변 급박, 약한 소변 줄기, 방울 떨어짐, 심지어 배뇨나 사정 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사실은 시스템이 압박받고 정체된 결과입니다. 여기서 심각해집니다. 전립선의 만성 염증은 전립선암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제를 하면 암이 생긴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빈번한 사정은 전립선을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드는 염증 환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대규모 연구에서 3만 명에 가까운 남성을 수년간 추적한 결과 한 달에 최소 20일에 사정한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암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이건 신화가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다시 최영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죠. 우리가 대화하고 그의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한 후 그는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욕망이나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기 위해 다시 자신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의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압박감이 줄고 수면이 좋아졌으며 그의 눈빛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다시 연결된 거죠. 이걸 방치하는 대가는 몇 번의 불편한 밤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불편함, 필요 없는 약물, 나중엔 수술, 그리고 암 위험 증가까지입니다. 모두 당신 나이의 남성이 이 부분의 건강을 더 이상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 때문에요. 당신은 심장이나 혈압을 무시하지 않죠. 전립선도 무시하지 마세요. 자, 이제 남성들이 자위에 대해 느끼는 감정적 수치심 수년간의 죄책감, 침묵, 불편함이 신체적 증상을 더 악화시킨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다음 비밀이 드러내는 내용입니다. 감정적 억압과 신체적 쇠퇴의 연결을 이해하면 당신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새롭게 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비밀. 자위에 대한 수치심은 정신건강을 해칩니다.
많은 나이든 남성들에게는 특정한 침묵이 존재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를 봅니다. 그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는 것에서 드러나죠. 성적인 습관에 대해 물으면 눈빛이 흔들리고 자위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깨가 내려앉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화제를 바꾸거나 박사님, 그건 더 이상 안 해요. 젊을 때나 했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 뒤에 숨은 의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멈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계속하는 게 잘못됐다고 배운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런 조용하고 말하지 않은 수치심은 오늘날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힘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이 자위를 더럽고 죄악이며 나약한 행위로 여기는 시대에 자랐습니다. 벌을 받거나 조롱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죠. 그 초기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경계 깊숙이 뼛속에 자리 잡아 지금도 당신과 당신의 몸의 관계를 조용히 형성합니다. 그 결과는 조용한 후퇴입니다. 당신은 갈망하더라도 신체적 접촉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부적절한 것으로 보기 시작하고 원치 않아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건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을 뻗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단절은 감정적 차원을 넘어 생물학적으로 변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규칙적이고 건강한 성적 접촉, 자위를 포함해 정신적 웰빙을 실제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코르티솔을 조절하고 도파민을 높이며 뇌의 신뢰와 연결 호르몬인 옥시토신을 촉진합니다. 수면, 기분, 인지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수치심은 이 모든 것을 방해합니다. 수치심은 근육을 긴장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며 당신이 알아채지 못하는 죄책감의 순환을 만듭니다. 수치심은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불안, 우울증, 심장병, 면역기능 저하, 심지어 치매와 연관됩니다. 72세 최근 이혼한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심하게 우울했고 약물도 없었고 큰 건강 문제도 없었지만 그는 지치고 무감각하고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누구와도 혼자서도 성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장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말 아래에는 조용한 슬픔이 있었습니다. 섹스의 상실이 아니라 자아의 상실에 대한 슬픔이었죠. 우리는 천천히 함께 일했습니다. 약물이나 급격한 변화 없이, 단순히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는 연습을 했습니다. 몇 주 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더 당당히 걷고 더 잘 자고 다시 웃었습니다. 혈압도 내려갔죠. 그는 고쳐진 게 아니라 다시 연결된 겁니다. 그게 수치심이 요구하는 대가입니다. 당신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당신이 너무 늙어서 살아있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친절하고 존엄하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만지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결코 온전함을 느끼기에 너무 늙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이 그만큼의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호르몬 저하가 그 불에 연료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진실은 대부분의 남성이 예상치 못한 것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적 자아와의 교감을 완전히 멈출 때 더 빠르게 떨어집니다. 호르몬 균형이 기울기 시작하면 성욕뿐 아니라 사고, 움직임,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알아볼 내용입니다. 아직 저와 함께하고 이 내용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면 댓글에 이를 입력해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통찰로 계속 가봅시다. 이건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 비밀, 성적 활동, 심지어 혼자 하는 것도 테스토스테론을 자극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너무 늦게 알게 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부끄러움이나 의심 없이 분명히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힘, 추진력, 자신감, 성욕을 불어넣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나이 때문에 서서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당신이 믿어온 거죠. 하지만 수십 년간 당신 같은 남성들과 일하며 배운 진실은 테스토스테론은 당신이 더 이상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은 남성처럼 살지 않을 때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성적 에너지를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수년간의 수치심과 비활동 아래 묻으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남성성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건 필요 없어라고 말하며 자원을 재배치하고 호르몬을 조정하고 혈류를 늦추고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근육은 약해지고 배는 나오고 수면은 나빠지고 당신을 당신답게 했던 그 불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고 살아있고 욕망할 수 있다는 걸 상기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3세에 은퇴한 소방관 김동현 씨를 기억합니다. 그는 한때 힘과 존재감으로 가득했죠. 처음 저를 찾아왔을 때 그는 구부정하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몇 년 동안 나 자신 같지 않아요? 라고 했죠. 그의 검사 결과를 봤습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임상적 결핍 수준 바로 위였습니다. 성적 활동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의미를 못 느끼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진짜 위협입니다. 달력의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성을 살아있는 당신의 일부로 보지 않는 순간입니다. 저는 김동현 씨가 천천히 다시 시작하도록 도왔습니다. 다른 사람과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 부끄러움 없이 단순히 존재감 있게요. 몇 달 후 그의 호르몬 수치가 개선되었고 자세가 바뀌었으며 목소리에 힘이 생겼고 다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몸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반응합니다. 성적 자아를 무시하면 테스토스테론도 그걸 따릅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혼자만의 접촉으로 다시 깨우면 당신은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아직 이게 필요해. 아직 느끼고 싶어. 그러면 뇌는 몇 년간 어두워졌던 시스템을 다시 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성적 자극, 심지어 혼자일 때도 테스토스테론이 단기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를 봤습니다. 에로틱한 상상, 신체적 참여, 심지어 기대감이 호르몬 조절, 기분, 동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몸은 쾌락, 연결, 존재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몸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대부분의 남성이 깨닫지 못할 만큼 큽니다. 낮은 테스토스테론은 피로와 성적 기능 저하뿐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인지저하, 우울증, 심지어 수명 단축과도 연관됩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삶에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최악은 대부분의 남성이 자신에게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돌아오기 거의 불가능할 때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올 길은 있습니다. 약물이나 수술이 아니라 죄책감 없이 당신의 공간에서 당신의 몸과의 연결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건 당신의 생물학적 시스템에 당신이 아직 게임에 있다고 상기시키는 겁니다. 이게 놀랍다면 다음에 공유할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테스토스테론보다 더 중요한 게 있고 대부분의 남성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만질 때마다 조용히 이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5번째 비밀. 발기 기능은 쓰지 않으면 잃는 시스템입니다. 60세 이후 많은 남성이 믿게 되는 조용한 거짓이 있습니다. 섹스를 하지 않으면 발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 없어. 저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기능에 대한 걱정을 나이 때문이라며 무시하는 남성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가 충분히 명확히 말하지 않는 사실을 알려드리죠. 발기 기능은 섹스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혈류, 신경 건강, 심혈관 건강, 그리고 장수에 관한 것입니다. 69세의 박준호 씨, 건강했던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6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고 연애도 하지 않았으며 그 부분의 삶은 끝났다고 여겼죠. 그가 몰랐던 건 그의 몸이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몸은 시스템을 꺼버렸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건 음경은 신체의 다른 근육이나 혈관 구조와 같다는 겁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조직이 탄력을 잃고 혈관이 굳어지며 산소 흐름이 줄어듭니다. 미세한 찢김과 섬유화, 즉 연조직의 경화가 시작됩니다. 결국 다시 사용하려 해도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가가 큽니다. 규칙적인 발기가 멈추면 음경의 평활근이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충혈을 담당하는 섬세한 혈관 네트워크가 덜 효율적이 됩니다. 발기를 유발하는 중요한 화학물질인 산화질소가 감소합니다. 당신이 성적으로 활동하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건 생물학입니다. 몸이 규칙적인 각성과 충혈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이 쓸모없다고 가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상은 신체적뿐 아니라 심리적입니다. 자신감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며 당신은 당신답지 않게 느껴집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몸이 더 이상 당신이 가졌던 정체성에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남성에게 이는 후퇴, 우울증, 심지어 인지속도 저하의 초기 신호로 이어집니다. 저는 이런 일이 갑작스럽게가 아니라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완전히 예방 가능하게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뭘 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몸에 그 시스템이 여전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파트너 없이, 압박 없이, 수치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극이나 비성적인 각성을 통한 규칙적인 발기는 혈류를 유지하고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 경로를 살아있게 합니다. 이건 쾌락을 좇는 게 아닙니다. 신체 건강과 정체성의 핵심 부분을 보존하는 겁니다. 발기 기능을 유지하는 행위는 섹스 이상의 의미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관여하고 연결되어 있고 살아있다는 메시지를 몸에 보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사회가 특정 나이에 조용해지라고 말할 때 침묵에 빠지기 쉬운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침묵에는 대가가 있고 당신의 몸은 그 점수를 기록합니다. 이제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발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자연스럽게 발기를 얻고 유지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다른 요인은 뭘까요? 그건 비활동보다 더 해로운 대부분의 나이든 남성이 뇌가 재배선될 때까지 인식하지 못하는 현대의 중독으로 이어집니다. 다음 섹션에서 포르노, 심지어 무해해 보이는 것조차 어떻게 당신의 감각, 각성, 기쁨을 조용히 훔치는지 이야기할 겁니다. 6번째 비밀. 포르노는 뇌를 바꾸지만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든 남성들에게 종종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포르노입니다. 이 단어만으로도 불편해지거나 고개를 돌리고 싶을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아직 저와 함께라면 열린 귀와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 몸, 남성성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0대, 70대의 남성들이 제 앞에 앉아서 포르노를 아직도 본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집착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혼자 살거나 이혼했거나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스릴을 쫓는 게 아니라 연결 혹은 그 기억을 쫓는 겁니다. 하지만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오늘날의 포르노는 그들이 20대에 처음 접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적인 이미지나 부드러운 시각적 신호였던 것이 고속, 고자극, 즉각적인 만족을 주는 콘텐츠의 홍수로 변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뇌는 그런 과부하를 후유증 없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포르노를 볼 때마다 특히 더 극단적이거나 빠른 것일수록 뇌는 동기, 보상, 쾌락과 연관된 화학물질인 도파민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적인 노출은 자연적인 자극에 대한 뇌의 반응을 둔감하게 만듭니다. 단순한 실제 접촉으로는 각성되기 어려워지고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강렬한 자극, 더 새로운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화학의 문제입니다. 반복으로 인해 뇌의 배선이 바뀌는 겁니다. 뇌가 인위적이고 과장된 자극을 기대하도록 조건화되면 몸도 따릅니다. 발기가 덜 반응하고 오르가슴이 더 어려워지며 어떤 남성들은 포르노 유발 발기부전을 겪습니다. 포르노가 있을 때만 기능하고 실제 파트너나 혼자일 때는 전혀 안 되는 경우죠. 이 대가는 침실을 훨씬 넘어섭니다. 수치심, 불안, 좌절로 빠져드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망가졌다고 믿고 후퇴하고 패배감을 느낍니다. 비극적으로 그들은 그들이 안도감을 찾으려 했던 바로 그것이 그들의 활력을 서서히 앗아갔다는 걸 연결짓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이해해야 할 건 이건 되돌릴 수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훈련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뇌는 치유되고 리셋되고
진짜 근거 있는 각성이 어떤 느낌인지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치유는 인위적인 강렬한 자극에서 벗어나 현실, 존재감, 감각, 상상, 심지어 침묵과 다시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모든 시각적 자극에서 30일간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다른 이들은 더 천천히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쾌락과의 신경계 관계를 당신의 방식으로 재구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목표는 쾌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당신의 것으로 만들고 진짜 무언가를 느끼는 겁니다. 포르노가 당신의 감각을 둔하게 했다면 다음 비밀은 더 강하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콘텐츠가 뇌를 장악할 수 있다면 고립은 당신의 영혼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유할 마지막 진실은 기술이나 화학이 아니라 남성이 완전히 접촉을 멈췄을 때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비밀, 가장 위험한 실수는 고립입니다. 나이든 남성들이 직면하는 모든 위험 중 테스토스테론 저하보다 포르노보다 어떤 신체적 증상보다 더 해로운 게 있습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단순히 혼자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침묵, 접촉받지 않고 자신을 만지지 않고 자신의 몸과 연결되지 않는 침묵을 말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어느 순간 당신 나이의 남성은 그 부분의 삶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76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이재훈 씨를 기억합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지만 일상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1년 넘게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포옹도 어깨에 손도 아무것도요. 그는 슬픔이 아니라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마치 그 장이 끝난 것처럼요. 이재훈 씨가 몰랐던 건 접촉은 사치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요라는 점입니다. 60세, 70세, 80세에도 인간의 몸은 접촉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신체적 접촉 없이 지내면 신경계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옥시토신이 떨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며 혈압이 오르고 수면이 나빠지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며 가장 위험한 건 뇌가 감정적, 감각적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 차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접촉이 멈추면 신체적으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무감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을 잃고 세상과 교류하려는 긴박함을 잃습니다. 비극은 이게 천천히, 조용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루틴을 건너뛰고 일주일 후 거울을 피하고 한 달 후 쾌락을 상상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부분은 고립은 종종 침실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남성이 쾌락뿐 아니라 존재감, 자기 연결을 위해 자신을 만지는 것을 멈추면 뇌는 이를 감정적 후퇴로 해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퇴는 자기 강화됩니다. 그는 덜 만지고 덜 느끼고 더 이상 느낄 게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게 진짜 대가입니다. 잃어버린 발기나 사라진 욕망이 아니라 정체성, 목적, 감정적 예리함의 느린 퇴색입니다. 연결의 조용한 죽음이죠. 이 고립은 우울증, 심장병, 심지어 조기 사망과 직접 연관됩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포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이건 누구를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삶이 그렇고 상실이 그렇고 거리가 생기는 법이죠.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적이든 아니든 자신을 만지는 행위는 허영이나 습관에 관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내 것인 몸을 주장하는 겁니다. 뇌, 심장, 신경계에 나는 아직 여기 있어. 나는 여전히 중요해. 나는 느끼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자신과 다시 연결할 허락을 내림으로써 삶으로 돌아오는 남성들을 봤습니다. 침묵을 깨고 접촉으로 돌아오고 너무 일찍 조용해진 부분을 깨우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자세가 바뀌고 목소리가 돌아오고 불꽃이 다시 깜빡입니다. 지금 당신이 여기 있고 이 말이 당신에게 와닿는다면 다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은 7가지 진실을 들었으니 이제 한 걸음씩 다시 시작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주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연습. 하루 10분. 조용하고 의도적이며
존중하는 시간으로 몸을 다시 연결하는 황금 프로토콜입니다. 아침 의식이 되는 사람도 있고, 취침 전 루틴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항상 전환점이 됩니다. 남성이 습관이나 절망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자신을 조심스럽게 만지면 무언가가 바뀝니다. 그의 몸은 기억하고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불꽃이 돌아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을 되찾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되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여기, 지금, 당신과 함께 시작됩니다.